네, 이번에는 최원주 전문가와 체크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찾았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에서의 분위기, 이 PC 물가 지수가 양호하게,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 양호하게 좀 나타나면서 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좀 더 크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도 이 훈풍이 오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인플레 고점 징후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4월 PC 물가 지수부터 먼저 보면은 전년 대비 6.5%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0.2% 상승했습니다. 3월에 6.6% 전년 대비 상승한 것에 비하면 소폭 완화가 됐고요. 전월 대비로는 좀 큰 폭으로 좀 둔화가 됐습니다. 3월 달에는 0.9% 상승했는데 0.2%니까 좀 큰 폭으로 좀 둔화가 됐고요. 근원 PC 물가 지수가 있는데 에너지와 음식료품 가격을 뺀 물가 지수인데 전년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3월 달에는 5.2% 상승이었기 때문에 좀 역시 둔화가 됐고요. 그러나 이제 전월 대비로는 역시 전월 대비로는 같은 숫자 0.3%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6월, 7월에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소식에 그동안에 주식 시장 계속적으로 약세요.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오면서 부담을 더했는데 한결 좀 부담을 덜은 모습이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9월 달에 0.25% 25bp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혹시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심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르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는 역시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WTI 기준으로 좀 보면은 지금 어제도 한 거의 0.9% 정도 상승했는데요. 지금 115달러 종가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115달러 종가상으로 안착을 한 거는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거의 처음인데 제가 저번에도 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WTI 기준으로는 한 130달러 1차적인 목표, 넘어가면 140, 150달러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주말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WTI 기준이 아니라 브렌트유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브렌트유는 WTI보다 한 1달러 중반에서 한 2달러 정도가 더 높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에서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150달러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4,200이 고점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S&P 500 더 가면 한 4,200, 300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인 안도 랠리, 베어마켓 랠리로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12,600, 700, 500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랠리가 1차적으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좀 재편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원달러 환율 고점에 대한 어떤 꺾인 것이 보이면서 매도 강도는 좀 현저히 줄어들면서 부분적으로 순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도 한 2천억 넘게 좀 사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주말에 개인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좀 많이 좀 팔았는데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좀 매수가 좀 더 쌍끌이가 나오게 되면 지수의 상방은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680 2,650은 개인적으로 좀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상단 한 2,680, 많이 가면은 2,700선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은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종목별로는 따라 붙어도 되는 종목들이 좀 업종 이렇게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지수 상승이 탄력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지수 중간중간에 장중에 좀 흔들리면은 저가 매수해도 괜찮다. 이번 주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680 정도 선까지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일단은 갭상승 출발하면서 2660선대에서 코스피 지수 출발선 만들 예정인데요.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사실 2680도 어느 정도 좀 가시권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또 시장의 분위기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권에서의 좀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모멘텀, 이 정책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기존에 이제 공약을 어떤 청사진을 좀 내놨는데 기존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은 조금 더 힘을 얻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여권 승리 시에는 역시 정책 수혜주 이번 주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권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큰 폭의 승리가 나오면은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정책 관련 수혜주는 원전, 건설, 방산, 수소까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전하고 건설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하고 수소는 계속적으로 전 정부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어져 온 것도 있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방안을 앞두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국내 지방선거 승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별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는 모멘텀은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입안이 조금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금 더 탄력을 붙일 것이고 신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건설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결국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제도 개편이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지금 완화가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에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환경적으로 그런 경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가는 약세였지만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쪽에서 수익성이 결국에는 개선이 되면은 사업 속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건자재 이쪽에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공급의 강화를 많이 못했는데 결국에는 조금 공급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대형 건설주가 좀 수혜를 입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물론 금리 상승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나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부담이 높아져서 금리 상승과 같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이 일어날지는 솔직히 모르죠. 지금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미분양 나오고 있는데 그 분양이 나중에 미분양 되는 거는 결국에는 준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이니까 좀 먼 미래일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은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대형 건설주 좀 보셔야 되겠는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결국엔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제일 싸 보이는 역시 액면가 근처인 대우건설이 개인적인로는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정책 모멘텀 다시금 관심 가져보자 이런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최영재 전문가 일진파워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정책 모멘텀의 연장선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네, 역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주말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려다가 개별 종목 쪽으로 그러니까 대형주로는 시세가 좀 안 나오고 있고 역시 중소형주 쪽으로는 좀 시세가 좀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갖고 나왔고요. 역시 원전 비중 확대 정책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노후 원전 10기를 수명을 연장했는데 역시 일진파워는 경상정비가 주다 보니까 역시 경상정비 쪽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동유럽, 영국 등과 지금 전체적인 원전 산업이 지금 신규 원전을 논의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원전 산업 지금 복구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기에 나오고 있는 거 말고 추가 프로젝트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광우 전문가는 오늘 K컬처의 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는 이 정책 모멘텀을 가진 원전주, 일진파워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